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이 제기가 돼서 80% 정도는 조정으로 이제 많이 마무리가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정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해요. 처음에는 절대 조정 안 해요. 판결을 받을 거예요. 상대방 조정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쌍방 감정적인 부분은 조금 많이 내려놓게 되고서 실질상 이혼 이후의 상황을 고려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자라는 취지로 조정이 많이 이루고 또 법원에서도 조정을 많이 권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개인의 가족사고 그것을 판단하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판사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로 내리기 전에 이혼의 당사자인 두 부부가 자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보자라는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조정이 좋은 점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재산 분할,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 양육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판결로 가게 되면 여러분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부부의 재산을 일단은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여도를 따지게 돼 있거든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조금 주는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현금 청산이 원칙이겠죠. 판결의 기본 형태는 현금 청산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남편 명의로 3억짜리 부동산이 있었어요. 같이 살 때 대출을 껴서 샀기 때문에 대출이 1억이 껴 있었어. 그러면은 그 아파트의 순수한 가치는 2억이 되거든요. 다른 재산이 없다는 거를 전제하에 아내의 기여도를 50%로 봐서 아내가 1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결로 갔을 때는 남편 그 부동산 명의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부인한테 1억을 주십시오 라고 판결을 나는데 1억이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 입장에서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1억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아파트를 처분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아파트에 엄마랑 애기 2명이 살고 있어.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아이들의 거주 안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 그거랑 조금 약간 반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정을 해볼 수 있어. 이 아파트에서 이혼 후에도 엄마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지금처럼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서로의 동의가 있으면은 아빠가 아빠 명의로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엄마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엄마는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채무, 그러니까 대출이죠. 대출도 같이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일부 돈을 아빠한테 현금 청산하는 식으로 줘도 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엄마가 아기들을 키우게 되면 아빠가 이제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아파트의 명의를 단독으로 받는 대신에 어느 정도의 현금 청산을 아빠한테 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엄마도 돈이 없잖아요. 이랬을 때도 조정을 통해서 아빠가 엄마한테 줘야 되는 양육비를 남편은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대신에 일시 양육비로 지급한 걸로 가름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서로의 어떤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괜찮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결로 갔을 때는 판결 확정 시부터 이자가 5% 정도 붙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으로 기한을 정하는 거잖아요. 뭐 1년 동안을 정해서 그 중에 반은 언제까지, 나머지 반은 언제까지로 하자. 혹은 전세 집인데 아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혼 후에도 엄마랑 아이들이 거기서 살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조정을 통해서 전세권자의 계약 명의를 남편에서 아내에게 바꿔준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정도 현금 청산해주는 식으로 해서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다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고 아기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조정은 정해진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애기들 관련해서도 되게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공동친권이라는 개념 판결로 가면 나오지는 잘 않습니다만 조정을 갔을 때 공동친권 두 사람이 동의를 하면 될 수 있고요. 판결로 가더라도 공동양육의 형태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월화수목은 아빠 집에서 살고 금토일은 엄마 집에서 살고 공동으로 양육하는 형태인데 조정으로는 가능하다. 판결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면접교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판결로 가면은 격주의 1박 2일의 숙박 면접이 이제 기본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 이상의 것은 잘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조정으로 갔을 때 비양육자가 애기들을 자주 보고 싶어. 근데 상대방도 그걸 오케이 해. 일주일에 한 번씩 면접교섭 혹은 뭐 평일에 한 번 더 면접교섭, 영상통화, 일반통화 조정으로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횟수,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할연금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리론 기간이 5년 이상 되면은 이혼 이후에 상대방이 받을 연금에 대해서 내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게 분할연금 청구권인데 법으로 규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은 추후에 내가 나의 몫을 달라라고 공단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혼을 하는 마당에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사실은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조정을 할 때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갖자라는 문구를 기재를 해놓으면은 연금에 대해서도 서로 터치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조정을 할 때는 이 조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판사님이 꼭 물어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한 명은 연금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는 연금을 안 받는 쪽에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면은 조금 아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변호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에 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정이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쌍방 더 이상 이 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어요. 항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끝. 근데 판결로 가게 되면은 불복을 해서 항소를 제기하면 2심으로 또 넘어가. 2심 판결을 났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3심으로 또 넘어가. 3, 4년 동안 계속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은 재산분할 못 받거든요. 재산분할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3, 4년 동안 지급을 못 받으면서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정을 하면은 불복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걸로 확정이 되고 굉장히 빠르게 이혼 후에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혼 후에도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죠. 애기들 때문에. 근데 판결로 가게 돼서 나는 이 판결 인정 못해 막 이러면서 악감정이 이혼 이후에도 계속 유지돼가지고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이나 굉장히 안 좋아요. 조정은 쌍방 그래도 같이 얘기를 해서 합의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가 원만할 수 있다. 그거는 미성년 자녀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면에서 이혼은 조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은요, 이혼 조정이 왜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